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광주 서구을 양분남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쉬셨습니까? 예, 쉬지 못했고 오늘 다시 저 국회에 가서 네.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하고 지금 방금 송정리에 지금 5시 40분에 내렸습니다. 아, 또 그러셨군요. 예. 오늘 하신 일정을 그럼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주시죠. 오늘 저희들 1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해서 네. 앞으로 우리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의정 활동을 이끌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회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2시부터 노란봉투법을 표결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분도 참석하지 않고 전부 회의장을 나가시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노란봉투를 표결했고 네. 다음에는 대법관 이수경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표결을 하고 저는 이제 열차를 타고 방금 내려왔습니다.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셨기에 또 이제 광주로 오셨군요. 예. 당선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예, 먼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많은 책임감이 듭니다. 우리 광주 당원이 10만 2천 명인데 이 10만 2천 우리 민주 당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한 함께 경쟁해 주신 강의현 후보님과 그 지지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어 당원 주권 시대를 광주시당부터 열어가겠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정권 교체의 선봉장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이번에 경쟁이 좀 치열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로 치열했죠. 치열했습니까? 예. 같은 친명에서 예. 아마 여론과 언론에서 볼 때 굉장히 흥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 제가 정치 경리 짧지만 쉬운 선거 없다는 걸 이번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선거든 치열한 경쟁이 뒤따르죠. 예. 현재 우리 당대표 선거만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80%를 넘는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 지상에서는 김두관 후보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선거는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약 한 달 정도 제가 시당위원장 선거를 언론에서 취재하고 지켜봤을 때 흥미진진했을 겁니다. 예.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치열하게 보였을 것이고 강현 후보 쪽도 철저한 준비를 했던 터라 과열된 모습을 비쳤을 겁니다. 저는 근데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시간이 없어서 약간 좀 처벌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5박 6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 표결하고 이제 방금 도착했습니다. 또한 저는 행안위에 속하였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 조조 인사청문도 했고 그래서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국회와 광주를 오가면서 당원을 다 만나기는 이제 무리였고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정책 중심으로 서로 이제 대결을 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벌였다는 평가가 나왔지만은 오히려 당원에서는 건강한 경쟁이었다. 건강한 민주당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비율이 좀 달라졌어요. 전에는 시당위원장 선출을 할 때 전국 대의원이 50%, 권리 당원이 50% 이렇게 5대5 그렇죠. 경선을 통해 선출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권리 당원 비율을 90%로 상향을 했으니까 예.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당원의 높은 뜻을 비율이죠. 듣겠다 뭐 네. 이런 의도로 파악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지난 6월 전국 당원 대회 준비해서 당원 중심 정당의 취재에 이제 막기 위해서 권리당원 비율을 상향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당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걸 이제 저희 시당위원장 선거에서도 적용을 했는데 이런 당원권이 강화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서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도 투표율이 31.6%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을 기록했죠. 예. 이것은 당원권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 강화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많은 이제 당원들이
양분남 의원을 선택을 한 거죠.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예.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를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선거 전에도 어떤 인터뷰를 했던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우리 당원들이 원내보다는 원내에서 시당위원장을 맡는 게 문제 해결 능력, 중앙당이나 국회, 또 지자체장, 또 정부 부처와의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낫다, 이런 면을 이게 중점을 뒀던 것 같고, 예. 또 저는 이제 행안위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 이게 당원들에게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경찰청장 인사청문하면서 마약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외압의 정점이 용산에 있다는 증언을 제가 끌어냈습니다. 마약 팀장으로. 네. 그래서 오늘 MBC 인터뷰를 했는데, MBC E뉴스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 질의가 121만 부를 넘었습니다. 예. 아마 이런 의정 활동을 우리 당원들이 높이 평가했던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제 나름의 해석을 해봅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활약을 기대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예. 그렇죠. 앞으로 잘해라는 의미겠죠. 예,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지난 6월에 이제 당원 당규 개정 통해 가지고 당원권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전면에 내세웠는데, 아마도 이거는 중도층 의견을 더욱더 깊게 반영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게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 민주당 전체 당원은 500만입니다. 예. 권리당원은 214만 명 정도 되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권리당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 당의 주인인 당원의 의사결정을 관철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 국민이 당원이고 당원이 국민이지 않는가. 500만 당원 시대에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으로 이걸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당원 뜻을 더 잘 반영한다는 건 일각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다라는 시각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팬덤 정치만 너무 심화할 거다,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예. 언론에서 팬덤의 우려를 많이 보도한 걸 저도 접해봤습니다. 근데 팬덤의 규모는 약 2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리당원이 213만 명 되는데, 그중에 2만 명은 1% 수준, 아주 미미합니다. 따라서 당원권 강화가 1% 팬덤 당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곡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확대,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민주당의 진심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원의 주장은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우리 당원 숫자가 많으니까. 네. 혹시라도 아니면 어떡하죠? 당원 중에서 국민의 생각을 따라야죠.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생각. 정치를 하는 분들은 당원의 뜻보다는 국민의 뜻을 당연히 따라야죠.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당원이 500만, 200만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 뜻과 많이 일치할 것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예. 또 당원의 주장이 틀리면은 당원의 뜻은 당내에서 일정 부분 조율이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대세론을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권리당원 전체의 3분의 1이 호남에 지금 있는데, 누적 득표율이 그동안에 90%였는데 이번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90% 선이 무너졌거든요. 예. 호남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신 누적 득표율이 호남에 와서 90%이 무너졌어요. 예. 전남이 82.4%. 네. 순회 경선이 13개 지역에 행사됐는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광주가 83.61, 전북이 84.79, 제주가 80.50입니다. 예. 그래서 호남이 광주, 전남, 전북, 제주 하위권이죠. 예. 그래서 이 호남, 전북, 전남, 광주를 제한 10개 지역에서는 90.41%를 유지했는데, 호남을 치르면서 86.97% 내려앉았죠. 예. 이것에 대해서 방금 질문하신 것 같은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득표율이 약 63%였습니다. 언론에서 이게 어떻게 평가했죠? 압도적 대승이다라고 대대적 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후보 호남 경선 득표율이 87%에서는 언론에서는 이렇게 뭐 누적 득표율이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런 90%가 무너졌다고 평가 절하하는 것보다는 80%가 넘는 경선 득표율은 DJ 선생 이후 처음일 겁니다. 네. 이재명 대세론이 민주당 심장부 광주 전남에서도 굳어지고 있다. 이런 각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그래도 전남, 그러니까 이 호남권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로 물론 지금 그런 의미로 읽히겠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대표가 앞으로 2년의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에 자기 후보를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겠다니까 우리가 가장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부분이 이 대목인데 그렇게 계실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보다는 이제 조국 당을 선택한 거 아니냐, 그리 빠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퍼센트면은 굉장히 역대 이렇게 높은 대표 투표를 얻은 적이 없죠. 그렇죠. 80%가 넘는다는 거는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를 들어갔고 금요일까지 휴가인데 오늘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죠. 근데 이제 휴가 중에 방송사법을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또 다른 그 민생 25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휴가에 돌아오면 거부권을 발행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15건 행사했습니다. 예. 15건 행사했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이 방송사법 그리고 민생위 특별조치법 오늘 노란봉투법까지 해서 이제 6건이 법이 통과됐고 이것은 이제 정부로 다 이송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는 분위기를 봐서는 이 6건 전체에 대해서도 거부권의 행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21건을 거부권의 행사해서 아주 역사적 기록으로 안주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거부권 그렇죠.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행사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할 텐데 민주당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지금 이제 비단 이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민생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피로가 할 겁니다. 탄핵, 거부권, 입법 발의, 재의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단어를 듣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단어를 아주 상시에 듣는 아주 힘든 불편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는 얼마든지 통과를 해요. 저희 야당 의원 숫자만으로. 그러나 재의결이 됐을 때는 항상 8표가 부족해요. 네. 8표가 부족하는데 지난번 최상병 특검법에도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4표의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언론과 여론을 통해서 이 법들이 재의결돼야 된다는 중요성을 계속 홍보하고 이런 방식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또 이게 언론자를 펴는 게. 특별한 뭔가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거부권을 할 거가 너무 명백한데 그 다음 대안을 민주당이 생각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좀 있어서요.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굉장히 저도 또 고민스러운데 이 8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과 여론을 통해서 홍보전을 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우리가 설득할 필요도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뼈저간 대안은 없는 거죠, 지금.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가 되면서 민주당은 그럼 민생을 뭘 챙기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시간을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 민주당이 민생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민생 입법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해서 이제 그러한 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죠. 예. 은행 영체율도 최고로 기록하고 있고 사실 굉장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수출은 호조되고 있어요. 그럼 내수 진작이 되지 않아서 가계 경제 설명이 힘들고 민생이 뒷전 내모이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저희들이 민생경제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25만 원 지원하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란봉부터 했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거부권이 행사될 때 재결의 이 벽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체감하기에는 민주당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참 저희들도 좀 억울한 면이 있죠. 답답한 게 저희들이 뭐냐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답답한 게 뭐냐면 예. 이제 가결이 되고 거부권이 예. 오고 또 다시 재의결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다루는데 원래는 가결이 됐을 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가결을 민주당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내용을 다루는 시간보다는 다시 더 거부권을 왔어요. 이 얘기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원래는 어떤 민생을 챙기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부권에 밀려서 네. 어떠한 민생을 챙기고 있는지가 이제 이게 처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도. 그래서 저도 이제 언론에서도 어떤 민생 입법을 통과했냐보다는 이런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탄핵의 시간표를 당긴다든지 아니면은 참고 있다 지방선거 승리하고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오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통하지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거부권이라는 게요. 이렇게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처럼 정부에서 법률화 제출권이 없는 제도에서 이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행정부에서도 법률화 제출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주 무제한적으로 행사되는 비정상적인 정권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8표 우리는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8표 부족한 게 이렇게 민생을 해결하는 데 그렇죠. 걸림돌이 돼 가고 있군요. 예. 예, 김대중 노무현 오늘 정신 노란봉 투법을 표결하면서도 범야권 제가 누구라고 어느 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이 범야권에서도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대중 노무현 정신 계승을 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호남 정치 복원에 있어서 광주 시당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 공약을 내세웠던 건데요. 시당위원장으로서 지금 우리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이다. 민주당의 태생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숫자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죠. 예. 그런데 중앙당과 또한 원내에서 보면은 우리 광주 출신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말은 민주당의 심장이지만 이미 변두리로 벗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시당 산하에 가칭 정치학교를 만들어서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정치를 희망하신 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정치인으로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김대중 선생의 정신도 개성시키고 그래서 이런 제2의 제3의 김대중 선생 같은 걸쭉한 인물을 우리가 배출해서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 이런 게 저희 이제 포부이죠. 네. 인물난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용민 대선 후보자도 한 번도 지금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용민께 당부의 말씀 끝으로 전해주시죠. 예. 가장 나쁜 정치인보다 더 나쁜 사람. 그것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 정치가 피로감을 안겨줘서 죄송한데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민주당이 잘하시면 칭찬해 주시고 못하시면 채찍을 가차없이 때려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